청약 경쟁률도 또 증거금도 역대급 흥행을 펼친 SKIE 테크놀로지가 내일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의 2배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다음에 상한가를 치는 따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공모주 열풍이 금주 공모 청약을 앞둔 4개 기업으로까지 이어질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빅머니. 네, 공모주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고까지 표현들 하던데요. SKIT가 이제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따상 기대감까지 지금 높아만 가고 있는데 김정훈 기자 어떻습니까? 네,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이제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한 SKI 테크놀로지 상장이 이제 드디어 내일 시작되는데요. 내일 오전 장 9시 시작과 함께 SKIT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을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앞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새로 썼고 지난달 진행한 일반 청약에서도 8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증거금이 모였기 때문에 뭐 따상을 넘어서 따따상 따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요. 이제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상한가까지 치솟는 따상을 달성할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10만 5천 원에서 27만 3천 원까지 순식간에 이제 뛰게 됩니다. 시가총액도 7조 5천억 원 수준에서 19조 5천억 원까지 뛰게 되는데요. 상당수 전문가들이 SKIT가 따상은 무난히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SKIT가 이번 공모 과정에서 뭐 거의 모든 역대 최고 이제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여기에 상장에 유통 가능한 주식이 전체 발행 주식의 15%에 불과합니다. 이게 12% 정도였던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좀 유통 가능 주식 비중이 높지만 카카오 게임즈나 하이브 뭐 이런 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따상 전망에 좀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SKIT 직원들이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전체의 13%에 달했습니다. 이게 회사 직원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218명. 정도거든요. 이걸 단순하게 계산하면 내일 따상에 이제 성공을 할 경우에 임직원 1인당 평균 21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20억 원이 넘는 이제 주식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차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물론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1년간 팔 수 없는 주식이에요. 때문에 아마 앞서 상장을 이제 진행했던 다른 기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부 직원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줄줄이 사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도 기대하고 계시죠? 뭐 들은 바가 있어서. 자, 어쨌든 지금 SKIT 따상이든 따상 상상이든 이런 지금 효과를 마침 또 이번 주에 4개의 또 기업이 공모주 청약 일정을 또 진행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또 이게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김정우 기자. 네, SKIT 공모가 역대급 흥행으로 이제 끝난 가운데 여전히 IPO 시장 뭐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청약의 잔열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SKIT 공모 청약 환불금이 7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중 상당 금액이 다시 IPO 시장을 노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이제 이번 주에만 4곳의 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청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샘 CNS를 시작으로 삼형 SNC, 진 시스템, 제주 맥주 등이 청약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요. 우선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샘 CNS가 오늘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일반 청약을 거쳐서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또 내일과 내일 모레에는 전자 센서 등을 생산하는 삼형 SNC가 청약을 진행을 하고요. 이어 13일과 14일 양일간에는 분자 진단 업체인 진 시스템 그리고 좀 친숙한 업체죠. 수제 맥주 업체인 제주 맥주가 공모 청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뭐 4개의 기업 다 아직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뭐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기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으로는 샘시엔스를 일단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샘시엔스의 경우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경쟁률 1,537.67대 1로 나타났는데요. 주당 희망 공모가액이 5,000원에서 5,700원 그 밴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수요 예측 결과를 이제 받아들고 나서 발행 회사와 이 주관사가 상의 끝에 이 공모가를 6,5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공모가를 결정했다는 것. 네. 이것만 봐도 많은 수요가 몰렸구나. 그리고 발행 회사가 그만큼 자신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 비율이 전체 발행 주식의 27.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호한 수준이다. 상장 즉시 풀리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업체를 꼽자면 제주 맥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아직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데 네. 맥주를 파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친숙한 느낌이 그렇죠. 네. 아마 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제 맥주 분야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매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다만 작년까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어떤 전망을 보자면 올해는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 그런 예상이 과연 이제 실현이 될지 이런 부분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볼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진행될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도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샘CNX는 또 SK하이닉스 고객사이기도 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공모주 투자 전략도 이제 짚어주십시오. 네, 공모주 투자 전략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균등 배정과 중복 청약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충분히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달 상장 기업들의 성적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달에 6개 그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을 제외한 4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비율이 수익률이 그러니까 4월에 수익률이 94.4%였습니다. 네.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의 수익률이요. 네. 이게 지금 2월, 3월, 4월 계속해서 더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럼 그만큼 공모 시장의 어떤 열기를 그렇죠. 그대로 반영한 그런 네, 수치가 아닐까 싶고요. 이 첫날 수익률뿐만 아니라 공모가 대비해서 지난달 말, 그러니까 4월에 그 상장한 종목들의 4월 말 종가 대비한 수익률이 평균 60.1%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상장한 기업들이 지난달 말 종가랑 비교해 보면 60% 정도 수익률이 났다는 거니까 네. 역시 공모주 청약에 도전할 만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다만 주의할 점은요. 첫날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첫날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그럴 계시는 것 분들이 같아요. 많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첫날 시초가에 매수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통 또 이제 한참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매수의 기회를 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가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부터 사실 우리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첫날에도 코스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지만 글쎄 지금은 그런 공매도 영향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관련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증권가의 이제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김정우 기자,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셨던 게 바로 공매도.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라는 단어만 봐도 굉장히 막 화를 네, 내시는 화들짝 그 정도로 네, 네. 네,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그랬죠. 맞아요. 이게 지난해 코로나 이제 영향으로 무려 14개월 동안 금지가 됐다가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부분 재개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좀 지났습니다. 네. 기존 우려와 달리 공매도가 가져온 주가 하방 압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달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코스피를 좀 살펴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3일에는 지수가 0.66%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3거래 연속 상승에 전주보다 1.57%나 뛰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도 공매도 첫날에는 이제 2% 이상 하락하면서 좀 우려를 나왔거든요. 이게 네. 960선이 깨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후 4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제 우려를 다 씻었습니다. 결국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공매도 재개에 따른 전반적인 주가 하락 등은 없었던 것인데요. 네. 실제 공매도 첫 주 이제 기록된 공매 물량을 보니까 총 3조 3,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전체의 88%인 2조 9,500억 원 정도를 담당을 했고요. 네. 기관이 한 10% 정도, 3,500억 원, 그리고 개인이 굉장히 적죠. 지금 2% 수준인 600억 원 정도를 각각 공매를 했는데요. 그렇죠.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좀 뜯어보면 내용이 살짝 좀 다릅니다. 네. 공매도 재개 첫날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해서 1조 1,000억 원 규모로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우려가 있긴 했지만 네. 나흘 만에 그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어요. 네. 또 지난 일주일간 공매도 대금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그쳤는데요. 이게 2019년 일평균 비중이 4.5%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주가 하락도 없었다.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우리 기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상승 추세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공매도가 몰린 종목군 보니까 예상대로 그냥 제약바이오 쪽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매도가 전반적인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분명히 일부 개별 종목으로 보면 주가가 하락한 공매도가 모여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준 것은 맞습니다. 우선 공매도 재개 후 일주일간 이제 공매도 대상인 코스피 200 지수는 1.5%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 150 지수는 약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코스닥 내 바이오와 게임 또 전자부품 등 일부 종목에 공매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코스피에서는 일단 셀트리온에 가장 많은 2천억 원 정도의 공매도 대금이 몰렸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LG 디스플레이에도 1,300억 원, 또 HMM에도 800억 원 수준의 공매도가 이루어졌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들 종목 모두 공매도가 몰렸지만 지난주 주가는 소폭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던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여기서는 좀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시젠의 730억 원, 또 카카오게임즈의 400억 원, KMW의 315억 원 정도의 공매도 대금이 쏟아졌는데요. 코스피 주가가 오른 코스피 종목과는 달리 주가가 12%, 3%, 1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공매도 세력의 그런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매도 영향권에서 좀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 부분하고 우리 증시 전망, 또 전문가는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결과를 두고 이제 공매도 측의 일주일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에게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끝난 것으로 봐도 되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아니요.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서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이 좀 덜했던 것은 맞지만 여전히 공매도의 부정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여러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아직은 늦춰설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네. 건데요. 설태현 DB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공매도의 부정적 영향이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주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좀 뜯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서면서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가장 큰 변수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연준이 당장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유동성 축소에 들어갈 테니 미리 좀 준비하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유동성 축소와 공매도 세력 움직임 확대 등이 맞물릴 경우에는 이제 주가 하락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우세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사실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 또 뭐 건설 또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수주량 보니까요. 또 삼성물산이 또 1등을 했네요. 잠시 후에 기업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해외 건설 수주가 사실 부진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좀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성종 기자. 네. 네, 해외 건설 분위기는 2010년에 가장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연간 수주액이 715억 달러를 웃도는 그런 성적을 나타냈었는데 그러다가 2016년부터 거의 이제 절반 수준인 300억 달러대로 좀 축소된 네, 그런 네. 흐름이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뭐 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지난해 대비해서 감소한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고무적인 게 지난 3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업체들이 네. 40억 달러 넘게 수주에 성공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좀 수주액이 늘어나는 네. 그런 이제 성적을 나타냈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업체들이 드디어 이제 해외 건설 수주에서 좀 더 이제 경쟁력을 나타내기 시작했구나. 네, 네.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 네. 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세계 건설 시장이 지난해보다 한 4.8%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거든요. 네. 전체 액수는 한 11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가 이어진다면 그중에서 또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업체들이 네. 아마 많은 물량들을 따내오지 않을까 일감들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백신이 점점 더 보급이 늘어나면서 네. 각국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각국에서 이제 인프라 확충을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뭐 정유업체들이나 석유화학 업체들이 설비 공사를 좀 발주를 늘리는 그런 영향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건설 시장의 훈풍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이제 뭐 대기업 위주의 이제 건설 회사들인데 그 중에서 1위 수주 1위 보니까 삼성물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은 우리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시공능력 평가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건설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역시 해외 건설 수주는 또 작은 건설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대형 건설사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역시 삼성물산이 올해 1분기에 23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이제 수주액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가장 많은 해외 건설 수주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3월 초에 뭐 카타르 대형 LNG 탱크 건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그 존재감을 과시했고 네. 또 3월 말에도 대만의 그 국제공항 공사를 수주하면서 역시 계속해서 좀 그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조금 국내 수주나 해외 수주가 좀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좀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올해는 뭐 사업 다각화나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이제 수주에 나섰는데 네. 그런 성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뭐 회사 측에서는 올해는 다시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좀 짚고 갈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뭐 메인이 철광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자재 중에 하나가 철근이거든요. 그쵸, 네. 철근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연초에는 톤당 한 70만 원 정도였는데요. 철근 가격이. 그런데 이번 달에는 9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연초 대비해서 올랐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건설 회사로서는 이제 비용 부담이 네.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과거 2008년에 철근이 톤당 100만 원을 넘었던 적이 있는데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 지금 육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그 건설사로서는 관건이 이렇게 자재 가격, 주요 자재의 가격이 상승했고 거기다가 이 가격 상승이라는 게 결국은 그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재가 부족한 부분
이 두 가지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그렇겠네요. 앞으로 어떤 실적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물산 현재 0.74%, 1% 지금 금방 바뀌었고요. 13만 5천 원, 6천 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상승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앞서 이렇게 정리된 거 들어보면 건설 사업 관련 실적은 괜찮다 보여지는데 뭐 상사 부문 또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네. 네, 일단 1분기 실적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매출이 7조 8,40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3,330억 원이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한 30% 정도 웃도는 네. 그런 아주 좋은 깜짝 실적을 냈는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상당히 지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이 7.8조, 그러니까 7조 8천억 원 정도, 네. 영업이익이 3,2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더 고무적인 것은 연초 대비해서 이런 매출 컨센서스 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모두 좀 상향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건설 사업의 실적이 견고한 가운데 상사 부문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우리가 해외 건설 시장의 어떤 훈풍과 함께 그 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에 우려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물산 안에는 상사 부문이라는 또 큰 축이 있다는 것. 네, 네. 이런 부분이 또 올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네. 왜냐하면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상사 부문에는 많은 일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마진도 많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건설 부문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미 연간 수주 목표의 60%를 달성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올해 실적 개선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이런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계열사의 그 배당 증가가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네.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한 5% 들고 있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또 많이 들고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배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배당이 또 특별 배당에 대한 그 특별 배당으로 인해서 지금 배당금 수익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삼성물산에서는 주주들한테 또 배당으로 다시 보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도 당연히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보유 지분 가치가 또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삼성물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증권사에서도 대체로 삼성물산 주가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물산이. 네. 근데 삼성전자 지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그 가치만 계산해도 5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의 절반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아직 삼성물산의 사업 가치는 포함이 안 된 상태로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반영이 된다면 삼성물산이 충분히 더 이제 평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눈치가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게요. 삼성전자 워낙 행복세를 오랫동안 가고 있으니까 삼성물산 좀 기대감이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 고용 쇼크라는 악재를 호재로 좀 해석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죠.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 다우도 보니까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치 그리고 나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 아시아 증시는 지금 홍콩 항생만 좀 빠지고 전반적으로 상승세고요. 우리 증시 또한 좋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순매수세 아주 강한데요. 1.62% 상승하면서 3,249선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또한 1.39% 상승 991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마케팅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캐스터, 큐!
마케팅 이슈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오늘도 4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1% 넘는 강세 흐름이 눈에 띕니다.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죠. 특히나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을 했고요. 고용 부진에도 연준은 오히려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확실히 호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하면서 기분 좋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입니다. 미증시 상승 마감에 3,201선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 넘는 상승불 켜주면서 3,249선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기관하고 같이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기관과 외국인 각각 8천억 원대, 2천억 원대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개인의 경우에는 1조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979선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줬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 넘는 상승불을 켜내면서 990선 위쪽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3거래일째 개인이 홀로 매수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개인 89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277억 원, 42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움직이는 섹터들 살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섹터는 모더나 관련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말까지 국민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확실히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식약처 자문단이 모더나 백신이 허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확실히 상승 탄력 강한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B프로바이오 두 자릿대 급등 양상 펼치고 있고요. ST팜도 두 자릿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소마젠, 엔투텍, 파미셀 각각 2에서 5%, 6%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는 항공주인데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확실히 내수 소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여행객 수가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분기 여행객 수가 전년 대비 48%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확실히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항공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진칼 8%대 급등불 켜주고 있고요. 진에어도 8%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모두 5%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증권주입니다. 1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증시 강세에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면 최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까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세가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래에셋증권 6%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한양증권 적게는 3%대, 많게는 6%대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이슈 박재은이었고요. 권대희 앵커 불러볼게요. 권대희 앵커 큐. 네, 박재현 캐스터 큐 잘 받았습니다. 테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김란 부대표의 수익률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한과학은 4월 20일 매수해서요. 30%까지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태웅로직스 상승 흐름 좋은데요. 4월 19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44%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4월 8일 매수해서 30.76% 역시 수익률 좋고요. 도이치모터스도 4월 16일 매수해서 22.55%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4월 10일 매수해서 17.89%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좋아서 우리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4월 26일 매수세 저희가 고가 대비 보니까 11.04%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 LG U+, 5월 3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5.97%의 수익률, 역시 교보증권 저희가 추가했죠. 5월 6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4.88%의 수익률, 오성첨단소재 4월 5일 매수해서 4.32% 수익률, 일진전기는 4월 29일 매수해서 3.52%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장이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좀 요약 조금 어떻게 마감이 될지 좀 전망도 해주시고 이번 주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하면 좋을지도 좀 말씀 주시죠.
네, 지금 보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이제 오히려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것이 공매도 환매수일지 뭐 아니면 공매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확실히 이제 수급의 활발한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는 좀 네. 공매도 재개가 기여를 했다라고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접종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뭐 옆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많이 확보를 한 나라일수록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진전이 그렇죠. 되고 있다는 네. 것이 경기 지표로서 확인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빠르게 접종이 돼야 되고 또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또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됐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코로나 피해주라고 불렸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이번 주 시장에서는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들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분위기들은 아마 이번 주 내내 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추경을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종목 간의 순환매 상승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 중심으로 네. 우리가 차선책에 대해서 지금은 또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주 시장 투자 전략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코로나 피해주도 살아났지만 공모주 피해주들도 살아나는 그런 네. 지금 양상이죠. 뭐 공모의 열풍이 있는데 제가 참 공매도네요. 그렇죠. 공매도 공매도. 피해주들도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제약바이오들을 오늘 지금 섹터별로 보니까 확실히 지금 빨간불 많이 켜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우리가 좀 다 좋은데 이 중에서 그래도 짚고 갈 만한 종목들 좀 포트폴리오에서 좀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유진투자증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 한 11% 정도 고점 기준으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증권주들이 사실 지난해 코스피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를 때 네. 그 폭에 있어서는 리테일 수익이 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계좌 성과가 아무래도 코스피 시가총액 우량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잘 올랐을 때 네. 조금 더 성과가 나는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 증권주들도 같이 그 흐름을 같이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또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시가총액 우량주들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양시장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네. 증권주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를 떠나서 네. 지금은 시장이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시장에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진투자증권도 2.5%대 상승하고 있고 맞아요. 제 포트폴리오에 증권주 이것으로는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또 교보증권까지 맞아요. 투입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교보도 볼까요? 네, 교보증권도 잠깐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시장에서 약 한 2.5% 정도 올라서고 있고 네. 교보증권이 한 3%대 올라서고 있는데 움직임은 상당히 비슷해요. 이제 4월에 주요 이평선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직전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데 5월 들어서서는 이제 거래량을 수반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야 증권주들이 본격적인 추세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두 종목 모두 계속해서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20일 이평선, 특히나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일부 또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면 지금 휴일 동안에 BDI 지수가 계속해서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HM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데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해상운임 지수하고 또 상당히 연관이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가 꺾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추세라고 한다면 네. 갑작스레 올라가고 있는 해상운임 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꺾인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코로나 이후를 대비를 하기 위한 또 미국에서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계속해서 끌어다가 그렇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박난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요. 분위기들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 전략 들어보면서요. 다만 이제
수익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만큼 네, 네. 9,000원 선을 익절가로 잡고 저는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히 이제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또 이제 전반적인 어떤 소폭의 상승으로 쭉 가게 됐을 때는 좀 안정감이 있지만 급등하게 됐을 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그럴 수가 계시거든요. 있죠. 그리고 HMN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거래량이 그래도 동반이 되는 반면에 태용로지스가 약간 지난달 말에 올랐을 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처져 있는 점, 네. 이 점을 조금 감안을 해서 그래도 리스크 관리 가격을 설정을 해서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용로직스 현재 5.45% 상승해서 9,8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뜨거운 테마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테마주 신풍제약입니다. 사실 그 우리 부대표님과 또 함께하는 네네. 한 배를 타고 계신 전문가님 계신데 그분이 워낙 믿음직하는 그 종목이거든요. 네네. 네, 애착하고 계시는 분이 종목인데 사실 그때 나오셨을 때도 우리 그 공매도 재개되면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쓴소리를 했었어요. 블록들 얘기까지 하면서. 네네. 네, 오늘 이 종목인데요. 우리 전문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18% 가까이 올라서고 있어요. 네. 또 사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셀트리온의 또 같은 업종이잖아요. 바이오주인데 그렇죠. 치료제 레키로나가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이 수혜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백신의 수급난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차세대 백신 관련한 해서 그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18%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죠. 원래는 네. 피라맥스 같은 경우에도 약물 재창출 그 방식으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서 임상 2상을 마친 상황이거든요. 결과 발표가 조금 임박해 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공매도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주가가 낙폭이 또 있기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 옆에 셀트리온도 저렇게 해내고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일단 뭐 공매도 과열 종목에서 또 해제가 되기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그쯤을 재개 시점으로 해서 주가가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좀 다소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오늘 지금 장에서 보면 치료제 관련해서 뭐 유바이오로직스 또 뭐 셀리드, 유틸렉 전반적으로 다 지금 급등하고 빨간색을 지금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섹터 흐름도 좀 우리가 좀 짚고 가죠. 네. 네, 지금 보면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상황이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기타 또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은 좀 다소 좀 그 숫자가 적은데 네. 왜냐하면 백신 관련해서는 또 유통회사도 있고 그렇죠. 또 보관하는 회사도 그렇죠. 있고 여러 네. 가지 관련주들의 범위가 넓은 반면에 치료제는 조금 더 범위가 작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 종목 중심으로 매기세가 한꺼번에 쏠리면서 급등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네, 좀 네.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도 그렇고요. 또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종목군들이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내용을 떠나서 상당 부분 주가가 큰 폭으로 눌렸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18% 역시나 같이 올라오면서 벌써 직전 고점 부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거래량이 꽤 많이 실리면서 직전 고점 부근에 어프로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대를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들이 좀 그렇긴 한데 특히 신풍제약을 보면 지난 한 해도 그랬고요.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어찌 보면 공략이 이게 쉽진 않겠구나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보에 있어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그 분야 자체가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깊숙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기까지는 전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네. 대해서. 그리고 임상 1상과 2상, 3상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을 향해서 많은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신에 도전을 해서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어쨌든 도전이 성공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국내 내수 기업을 떠나서 정말 글로벌 제약사로 탄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순간에 글로벌 탑티어 회사로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또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주가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었던 상황이고 네. 그 안에서 사실 피라맥스는 코로나 치료제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접고 다른 이제 대안처를 찾아 나서셨을 텐데 사실 아직까지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공매도 재개 직전에 임상 결과가 이상 결과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네. 최대 주주라고 사실상 이제 볼 수 있는 송암사 법인에서 이제 시간외에서 블록딜로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대 주주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잣대를 떠나서 그렇다면 8만 원대에 이것을 인수를 해간 주체는 누구일까라는 것에 많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는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사실 그렇다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를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그 어떤 예측도 하긴 힘든 상황에서 네. 다만 기술적으로는 상당 부분 낙폭을 꽤 많이 기록을 한 이후에 사실 내용을 여부를 떠나서 네.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차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매물대가 9만 원 후반에서 10만 원 선에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18%라는 또 급등을 기록을 하고 있죠. 7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여지없이 이탈하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매물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는 7만 원 손절가 여부 좀 지켜보시면서 네. 윗방향으로는 10만 원대 매물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는지를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내일장 더욱더 뜨거워질 차기 등록 테마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지 관련 주를 선정해 오셨습니다. 주목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한동안 제지주가 좀 쉬어갔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과 관련한 종목군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또 순환매 상승이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안 오른 종목을 공략을 해본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겠고요. 추격 매수에 대해서 특히나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께 네.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펄프 가격이 아무래도 상승세를 타게 되면 이 제지라고 하는 그런 분야는 가공을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마진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펄프 가격이 상향을 한다고 해서 이 가공된 제지류를 또 큰 폭으로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펄프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그 하락세가 또 안정권에 접어들수록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본다면 그동안 펄프 가격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제지주들의 투자
투자 심리가 약간 훼손이 됐었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안정세를 탔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오늘은 제지주를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용지도 이렇게 구분하나 봐요. 산업용과 또 일반 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이는 일반 인쇄 용지 하고요. 네네. 또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기로는 이제 박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용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필이면 인쇄용 용지를 전문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그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약간 좀 더뎌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학교도 계속해서 쉬었다가 그쵸. 다시 시작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었고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뭔가 다들 전자문서화하는 네. 그런 이제 업무 환경 속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쇄용 용지보다는 산업용 용지 전문으로 제조를 하는 제지주가 조금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반영이 그대로 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최근 흐름은 좀 어떤지도 살펴볼까요? 지금 한때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제지주들이 한참 같이 움직임을 그랬죠. 했었던 때가 네. 있었습니다. 같은 이제 수혜 업종이라고 맞아요. 보고 또 올랐었던 때가 있었는데 올해 2월에도 반짝 상승을 했다가 또다시 여지없이 내려가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었고요. 직전 저점보다 조금 더 위 가격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저는 한창제지를 한창제지. 네. 선택을 해봤어요. 앞서서 이제 박스 얘기를 꺼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백판지하고 고급 이제 특수 판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백판지가 이제 과자를 뜯어 보면 네. 그 안에 이제 빳빳한 네. 종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화장품 용기로 그렇죠. 이제 쓰이는 네, 네. 그런 이제 박스, 소형 박스를 만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풍 재지로부터 이제 과거 또 설비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마침 이렇게 될 줄 알고 설비를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액은 사실 조금 떨어졌는데 영업이익률 마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에도 영업이익이 한 59%가량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네. 지금 살펴보면요. 2,560원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3중 바닥, 4중 바닥을 다져서 올라오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주요 매물대인 2,600원 선을 돌파를 한다면 새로운 신고가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승 시세에 좀 기대가 가능하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50원에서 2,600원 사이에서 매수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부근도 매수 가능합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450원 21선으로 대응해 보면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돌파해서 3,000원 선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제지 현재 3.84% 상승하면 2,57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호스파트너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철광석, 구리, 또 유가, 밀 가격 등이 치솟고 있는데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급등하니까 또 소비자들은 물가 걱정하시고 또 조선 등 전방위 업체들은 또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 지금의 주가와 또 앞으로의 향방은 분명히 또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빅머니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